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검은 월요일입니다. 현재 7%대 넘는 낙폭이 양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장중 한때 사이드카 발동으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도 오후에 무너졌습니다. 2,472선 지나가면서 오늘 정말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대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서킷 브레이크 발동했고요. 오르고 있는 종목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시장을 바라봐야만 하는 건지 반등의 기미는 또 어떤 재료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정말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정말 힘드신 분들 많겠지만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들 그에 대한 힌트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라방은 실시간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네모난 QR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어떤 고민도 편하게 나눠주실 수가 있고 저희 방송 중에 또는 장중에 저희가 순간 포착 단타 종목들 대응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대응하는 방법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하는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어떤 테마와 종목을 좀 편입해보면 좋은지 또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드리면서 저희 방송 이후에 함께하는 방에서 원탑 종목에 대한 공략법들, 타점들 함께 잡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로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웃기도 힘든 정말 시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인데 오늘 증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정말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근래에 진짜 이런 큰 하락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좀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간 좀 시황을 많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지금 시장이 어떻고 앞으로 시장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분위기 정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하는 방에서도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서 오늘은 또 시황 궁금하신 것 위주로 또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은 저희 QR 찍고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함께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주신다면 오늘 좀 시청자분들이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장중에 그 선물 시장이 급락하면서 네. 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증시가 이제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좀 발동이 됐는데 일단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앞으로 남은 옵션 만기일도 남았고 굉장히 이제 좀 시장이 조금 더 하방이 유리할 정도의 뭔가 이벤트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더 빠질까요? 이런 질문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많이 질문을 제가 취합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는 게 시장이 얼마나 더 빠질까요? 종목이 얼마나 더 빠질까요? 바닥이 어딜까요? 뭐 대략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지수가 한 4%대 하락 중이었는데 지금은 더블로 8%대까지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그 고용 시장이 사실 이제 고용 쇼크가 좀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고용 쇼크가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가 잡혔을 때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조금 끌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정도의 사실 이제 오늘 증시가 그 중화권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정말 너무 큰 하락을 지금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니케이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도 엄청나게 크게 낙폭을 보였지만 오늘은 또 9%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만의 각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중화권 몇 군데를 제외한 뭐 홍콩이라든지 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증시들은 전부 다 이제 지금 약세 엄청나게 큰 대폭락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 종목이 45개밖에 안 돼요.
그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시장이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좀 받아주고 있는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좀 냉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미 금요일과 금요일 이전에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우아하다가 아 소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어쩔 수 없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이 다 빠지고 나서 좀 바닥을 잡고 반등할 때 뭔가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지금 이렇게 그 엄청나게 크게 하락하는 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관망하고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동안 이제 주식을 하락장 대비해서 뭐 주식을 안 사거나 조금 이제 현금 보유량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을 이용해서 좀 진입해 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전체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뭐 어느 종목이건 뭐 기존에 유심히 봤던 어느 종목이건 전부 다 약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많은 디스카운트가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매수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대규모 투자사들도 거의 다 종목들을 사실 정리를 하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장단기 금리도 역전이 되는 상황이고요. 미증시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금리 인하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뭐 9월 이전에도 사실 금리 인하가 좀 단행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쇼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사실 이제 빅테크 그리고 빅테크 이상의 뭔가도 좀 그 빅테크 업종들의 뭔가 이렇게 좀 시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금리에 대한 부분도 그 기존에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빅스텝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빅스텝 이상의 뭔가를 좀 이렇게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이슈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냥 조금 관망하는 태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이 바닥이다 싶어서 좀 진입해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비중 관리가 잘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비중 관리가 뭐 잘 안 되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판단을 하고 좀 진입해 보시면은 사실 그래요. 좀 냉정한 얘기겠지만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주가가 뭐 4%대 5%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시장에서 보통 이제 다음 거래일 혹은 그 주 거래일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급락은 사실 어느 정도 신규 종목 편입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구간이라고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느 지점 지금 바닥이 조금 한 2,400포인트까지 좀 계속 밀릴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라인 그리고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어디까지 좀 하락이 연출될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전략을 좀 세분화하고 그리고 뭐 나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뭔가 전략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7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보다 40%가량 낮게 나왔었죠.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진 부분은 또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뉴욕 증시가 한 번 더 급락을 했었고 우리 증시 그 영향을 받아서 경기 침체 우려에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많이 걱정도 되시고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손을 좀 놓고 계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원래 계속해서 뭐 AI 관련해서 빅테크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 반도체 시장 종목들도 정말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빠질까 이런 질문 정말 드리기 싫은데 빅테크 또 반도체주들 앞으로도 전망이 좀 어떨지 좀 실적이랑 관련했었을 때 계속 좀 반도체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은 그 어쨌든 HBM이라든가 네. 하이엔드 메모리 쪽이 사실 AI 때문에 좀 부각을 받고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인 이 시장에서 기업
기업들의 질문을 했을 때 실제 AI 활용도가 약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 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거품설이 어느 정도 설이 아니라 현실화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기업들의 AI 활용도가 5% 미만이라고 했을 때 되게 부정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AI는 그동안 거품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쨌든 4차 산업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 미래에 우리 시장을 지배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내가 뭐 3개월, 2개월, 3개월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목이. 이 업종 자체가. 그렇지만 내가 2년, 3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개화되고 있는 반면에 활용도는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활용도는 증가할 거라고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뭐 긍정적인 사고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당장에는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업황상 뭐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뭐 충분히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반도체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이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항상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네. 지금 시장이 반도체만 빠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반도체를 계속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로봇도 그렇고요. AI도 그렇고 뭐 XR이라든지 전체적인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없는 업종은 다 하락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게 반도체 업황에만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렇게 파랗게 물든 차트와 시장 지도를 보니까 정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는데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을 그래서 삼성전자 더 담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 주신 게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저가 매수로 생각하시고 지금 들어가는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삼성전자 거의 뭐 크게 빠지면서 8%대 가까이 또 빠졌더라고요. 이럴 때 지금 현재 9% 넘게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더 담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에는 사실 어떤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딱 두 가지로 이것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어차피 주식이 결국은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시장에서 사실 수익과 손실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죠? 네.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손실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역시나 좀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네. 그죠? 네. 망하진 않을 것 같다가 맞아요. 음.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제가 사실 저는 삼성전자의 지금은 그 주주가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급락장에 이렇게 급락하는 시점은 솔직히 저는 땡큐죠. 네. 지금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HBM을 반영한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좀 오늘같이 이렇게 폭락할 때는 좀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우리가 뭐 5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려고 사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 급락할 때는 여기서 분명히 추가적인 지금 현재 구간 7만 2천 원대를 이탈하면은 추가 하락도 열려 있습니다. 추가 하락도 분명히 열려 있어요. 지금 지지라인 부근에서 좀 지지 받아주고 있는 흐름인데 이 구간 이탈하면은 추가 하락이 분명히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의 차이라고 봐요. 더 내려오면 더 좋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을 조금 오래 했거나 상대적으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8만 원대 진입하신 분들, 8만 원 위로 진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하락장이 오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너무 이제 겁을 내실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좀 그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빠지는 거지 뭐 종목에 악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반등할 거니까 천천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이 시장 지켜보시면서 지금 당장 그 지수의 그 폭락에 대응을 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저희는 어떤 테마에 주목하시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을 또 지금 상태에서 집중하시면 좋은지 또 이런 부분들 같이 또 방송 중에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테마 2가지 준비해 주셨어요.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한 테마, 앞으로 강하게 또 반등할 수 있는 테마들 위주로 저희가 또 꼽아왔으니까요. 또 같이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 시장 지표 이제 그만 보시고요. 저희와 함께 테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어느 테마에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일단 지금 코스피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네요. 시장이 네. 진짜 뭐 이거는 저는 진짜 이런 부분 처음 봐가지고 제가 또 코로나 때는 또 주식을 안 했던 코로나 상태였다 때 보니까 이럴 때가 한 번 있었죠. 네, 진짜 이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 얼마나 이거는 힘드실까 싶어요. 그래요. 한번 네. 겪어본 사람과 네. 처음 겪는 사람이 느끼는 공포 지수가 다를 겁니다. 네, 그럴 그렇게 것 보시면 될 같아요. 것 같고. 네, 뭐 여튼 제가 이게 이렇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한 달, 두 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1년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증시가 하락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면 하락, 2%면은 폭락, 3%면 대폭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같은 이렇게 엄청난 폭락이 나왔을 때는 사실 경험치가 부족하신 분들은 공포 심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정말 많이 회복이 됐을 때 뒤돌아봤을 때는 사실 이게 노하우라든지 경험치가 생겨서 이게 별일이 아닙니다. 당장에는 내가 가진 종목들이 하락하니까 정말 손실이 엄청나고 뭐 굉장히 괴로울지 몰라도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그랬지. 요 정도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사실 이제 업종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게 고를 게 없으셨을 뭔가 것 같아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네, 일단 어쨌든 당장 시장에서 우리가 모멘텀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제가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산업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오늘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이슈에서는 북한이 그 전술 탄도미사일을 그 250대 가량을 국경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핵 관련돼서 조금 그 언급이 좀 있어가지고 테러 관련돼서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미 대선에 좀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만들어질 때는 트럼프가 이제 국방비 증액하겠다, 뭐 이런 방위비 증액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포함되었던 그런 업종이지만 지금은 대선 결과 상관없이 그 누가 되느냐 이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앞으로 이제 산업이 팽창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 기준에서 증권가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앞서 이제 증시 얘기를 좀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근데 방위 산업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모멘텀이 확보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사실 이제 크게 이유 없는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는 저는 그래요. 방위 산업이라는 이 업종에 우리가 뭐 하나에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사야죠. 네. 너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네. 뭐 전체적인 시각으로 투자자분들 그리고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유 없이 이렇게 세일을 때려버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이키 옷 살 때 어때요? 세일할 때 사야죠. 10만 원짜리 5만 원에 팔면은 네. 이게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 그만큼 좋은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그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기업들의 우리가 2분기 영업이익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코인 수익만큼 뭐 몇백 프로 이렇게 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미 반영된 부분은 크겠지만 앞으로 추가 수주에 관련돼서
좀 실적이 반영될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좀 종목들도 같이 좀 볼 예정인데 종목들이 사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들 가지고 나오는 거 보시면은 네, 거의 이제 대형주 그죠? 맞아요. 대형주들, 대장주들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당연히 이제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중소형주들이 좀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실적 기반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좀 수주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소형주들은 당연하게도 이런 테러 관련된 그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던 휴니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휴니도 지금도 강해요. 25%대 상승 중입니다. 25%그 우리가 봤을 때의 그 근처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중소형주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거래일과 이번 오늘 이렇게 봤을 때 하락장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6,500원 부근에서 거의 이제 10,000원대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익 실현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을 거고 당분간 이렇게 안 좋을 거고 혼조세가 가득하니까 일단 이유 있는 급등이겠지만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요. 분명히 이거는 한번 강한 조정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스페코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지지라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증시를 배제하고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기존에 이제 고점대 부근 그리고 특히나 이 4,250원 저항대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한 5,000원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빅텍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지라인 부근까지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지지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대형주들이 위주로 좀 움직였었고 이제 조금 후발주로서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증시를 좀 고려해야 된다.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오늘처럼 이런 증시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종목들이 아무리 지지라인, 바닥 지지를 만들어 놓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네 번째로는 퍼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퍼스텍도 최근에 일단 뭐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산 오늘처럼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부각되는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최근에 그 마찬가지로 지지라인 이탈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라인 위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한 3,600원 이상은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종목들도 최소한 이렇게 급등이 크게 나온 종목들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전체적인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양시장 합쳐서요. 오르는 종목이 현재 5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합쳐서 46개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 방위산업에서 꼽아와 주신 4종목 현재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휴니드, 스페코, 빅텍, 퍼스텍 모두 가지고 와주셨는데 원래는 저희 방송에서 방위산업을 다루면은 저희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실적 기반의 대형주 말고 오늘은 또 중소형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뭐 앞으로의 테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4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골라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좀 힘든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조금 더 확실하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종목 오늘 가장 유망한 종목 한 종목 골라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퍼스텍 골라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이게 어차피 지금 움직여주는 중소형 방산주들은 어차피 오늘 단기적인 이슈를 기반으로 한 상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뭐 재료가 있고 오늘처럼 이슈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우크라 재건까지 좀 포함돼서 우리가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1라운드의 승자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퍼스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퍼스텍 꼽아주셨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뽑아드린 종목 바로 진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진입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수익 보고 있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정확한 타점과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상세하게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왼쪽 위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모든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방위산업 몇 종목은 선방하고 있는데 이 종목 좀 잘 잡아보시고요. 대응 전략까지 또 방위산업 전문이신 로이 대표님의 전략까지 받아보신다면 내 계좌의 수익률은 조금 달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크게 모든 종목이 다 빠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요. 이럴 때 저희가 이런 타점들을 잘 공략해서 수익률로까지 연결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도 수익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저희 수익률표만 살펴보셔도 지난달에도 사실 시장이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수익률 두 자릿수대로 짱짱하게 이렇게나 많이 안겨드렸어요.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방위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대형주 공략했을 때 현대로템 전문으로 또 공략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1차 목표가 12%, 2차 목표가 18%,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두 번 정리를 했었고요. 한화엔진도 또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 잡아주셔서 16%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VT의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장중 순간 포착 종목으로 단타 대응 드렸었는데 저희 29% 수익률 저희 안겨드렸습니다. 하이로닉, 에이지랜드, HB 테크놀로지 모두 저희 방송 중에 원탑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종목들이니까요. 나도 이렇게 방송 중에 또는 함께하는 방에서 그때그때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타점까지 전략까지 다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좀 참여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비용 일절 받지 않고 모든 정보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만 QR 열려 있는데 방송 시간 이제 20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모든 전략들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라운드 테마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거래가 재개된 모습인데요. 거래가 재개되면서 사실 더 빠졌습니다, 대표님. 8.9%, 지금 9% 가까이 빠지면서 708선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시장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빠지니까 오늘은 그냥 마지막까지 쭉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도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이 시장 속에서 또 저희가 좀 잡아볼 수 있는 전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 매를 20대 맞나 21대 맞나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오늘 지금 계속 빠지는 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망하고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뭐 당장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관망하는 거 말고는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는 오늘 이렇게 1분 캔들을 보시면은 개파락 출발해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음봉 캔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방 VI 걸리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제 증시 하락으로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이게 가장 여기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 결국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이제 심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좀 전문가 영역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제 뭔가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조금 이제 전문성을 가진 판단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QR코드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스캔하셔가지고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시장 좀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시장 대응한다고 뭐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같이 힘든 시장, 우리 여기 같이 힘든 시장을 네. 좀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같이 대응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또, 저도 오늘 네. 좀 많이 빠지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답답했는데, 이렇게 와서 또 전문가님 의견도 듣고 이 공포 심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또 다뤄주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순간순간 대응, 내가 내 시장에 내 계좌만 보고 있다면 정말 계속 암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들이 잡아주시는 대응,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이런 지혜들을 좀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QR로 들어오시면요, 바로 또 참여하실 수 있고 고민도 나눠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또 들어오셔서 또 어려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준비해온 테마가 있기 때문에 테마도 또 교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라운드 또 방산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강한 테마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은 테마가 있다면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증시가 시장을 주도하고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이슈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카자흐스탄까지 좀 진출한다라고 해요. 지금도 당연한 얘기지만 뭐 글로벌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해외 시장 다변화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부터 앞으로의 좀 기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꾸준하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뭐 기업 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투자와 그리고 많은 뭐 주력적으로 지금 수출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을 보자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상반기에 이제 김치 수출량이 4.5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역대 최대 수출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 엔터 쪽에서 네. 사실 이제 K-팝이라든지 그쵸. 뭐 무비라든지 그죠? 전체적인 엔터 쪽에서 이 시장 지배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음식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사실 여기서 좀 파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동 김밥이라든지 뭐 검은 반도체라 그래서 김이라든지 뭐 음식료 업종이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좀 뻗어 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당연히 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도 우리가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뚜렷하게 관심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기술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주, 소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술을 안 네, 마시시는구나. 근데 K소주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오징어 게임 이후로부터 그렇게 해외에서 삼겹살에 소주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그 소주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사실 그 해외 나가면은 네, 우리가 과거에 막 한 10년 전에 나가면은 소주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딜 가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엔터 쪽 컨텐츠 쪽에서 정말 엄청난 홍보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날개를 달고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네, 이 K 소주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1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수출이.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서 알려진 이 불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음식료 업종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도 어떤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해서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까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또 특히나 하나의 주도할 수 있는 산업까지도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도 종목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주죠. 이제 불닭. 아, 삼양이요. 그렇죠. 삼양식품을 가지고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불닭볶음면 말고 이 불닭볶음면 맛, 불닭 맛 그 포테이토 칩, 감자칩을 좀 이제 출시를 일본에서 했는데 네. 이게 한 달 누적이 이제 30만 봉지를 돌파를 했대요. 어.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지금 불닭이 사실 이제 해외 시장에서 최고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매워가지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 김치도 잘 먹고 매운 것도 나름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닭이 저한테는 너무 맵거든요. 근데 해외에 그 김치도 매워하는 해외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닭을 좋아하게 되셨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이게 이제 각 국마다 네. 이 나라에 가면은 뭐 어떻고 저 나라에 가면 어떻고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약간 뭐 까르보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매운 맛 핵심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배제한 게 아니라 네.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줘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어져서 뭐 지금은 과자까지도 출시하고 있는데 네. 과자가 지금 일본에서 히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과거에 이제 그 달콤한 감자칩 있었잖아요. 아, 네. 그것도 이제 대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가가 어땠나요? 허니 버터. 그렇죠. 네, 그때. 그때 주가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쵸.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더 많은 인기를 차지했을 그쵸.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불닭볶음면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2차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된 건가요? 뭐 국내에도 네. 우리 출시를 했죠. 아, 국내에도 있어요? 국내에도 있긴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좀 네. 이제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유사 제품이 너무 많아요. 아, 그쵸, 그쵸. 그죠. 한 번 또 인기를 끌면. 그렇죠. 감자칩도 막 이것저것 너무 많고. 그쵸. 불닭도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요? 유사 제품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좀 유행이 빨리 좀 트렌드가 빨리 타는 경향이기 때문에 네. 이 좀 매운맛 그 불닭에 대한 그 매운맛 과자가 또 이제 또 유사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쵸. 보고 있는데 근데 삼양이 지금 또 삼양식품이 주가가 한 올해 3월부터 거의 뭐 3배 가까이 뛰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16만 원대였죠. 네. 근데 지금 좀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도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하락이지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나 뭐 수출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정도에 좀 공략하기에도 뭐 삼양식품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런 거는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구간은 보면은 갭이 엄청나게 떴어요. 지금 이제 35만 원대부터 그 불닭볶음면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떴단 말이에요, 갭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한 45만 원대 부근에 지지받고 이게 안 깨지면 네. 좀 이때 진입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깨졌다 네. 그러면은 조금 관망했다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어. 결국은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구간은 45만 원부터 35만 원대 사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분할 좀 매수를 매수. 진행을 했을 때는 좀 재미를 볼 것 같다라는 게 좀 생각이고 차트상에서 일단 이 구간대가 가장 좀 매수하기 적절한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대상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이 기업이 뭐냐면 김치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그렇죠. 그 올해 이제 김치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4.5배 올라가면서 뭐 작년 대비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근데 여기에 이 총 김치 수출의 56%가 바로 이 대상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 그 작년 기준, 올해 초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19,000원대 주가가 약 3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이제 자료를 취합할 때 종가 기준으로 22,250원대인데 지금 21,000원대까지 21,000원대까지. 네. 21,000원이 사실 저는 지지라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사실 증시로 인해서 무너졌다. 그러면은 좀 하방까지 좀 하방까지. 기존에 우리가 좀 봤던 19,000원대까지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거래량도 실린 게 아니라 증시 전체적인 하락과 그리고 K푸드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요 종목 마찬가지 지금 21,000원부터 한 19,000원대까지 뭐 요 구간에서는 조금 진입해 볼 만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증시로 인해서 주가가 예상치보다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증시로 인해서 지지라인을 벗어나고 크게 급락했을 경우에는 증시가 회복됨에 따라서 지지라인 위까지 무조건 올려줘요. 보통 그렇게 회기가 나와요. 네. 증시가 보통 5%대 빠져도 그 주안에는 분명히 3%대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옵션 만기 기준으로 뭐 좀 방향성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까지는 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좀 안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구간대에서 진입하시면 좀 괜찮은 구간인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조대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조대림 아세요? 네, 냉동김밥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일단 냉동 김밥도 해외에서 지금 큰 인기를 얻었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너무 이제 뭐 이 냉동김밥이 인기가 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주가가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저점에서부터 약 뭐 한 2만 원대부터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그 급등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온 건가요? 조정이 엄청나게 나왔죠. 근데 저는 요 종목이 한 5만 원대까지는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럼 상당히 더 빠져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근데 네. 일단 마찬가지인 게 지금 증시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런 종목들은 그 선반영된 부분들이 커요. 선반영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5만 원대쯤에는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재료를 봤을 때 이 K푸드라는 업종이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떠한 뭐 우크라 재건이나 뭐 혹시 뭐 대선주들 이런 것들보다도 솔직히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다만 뭐 좀 자극적인 업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주가 빠지는 거 지금 그 모니터에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오늘 증시 비례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게 엄청나게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들 기본 10% 이상 그리고 하방 VI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종목별로. 그런데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튼 뭐 사주대림 우리 냉동김밥이 최근에 계속 또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여기서는 사실 어떤 거 같나요? 네. 저요? 네. 저는 삼양식품도 괜찮을 것 같고 다 수출을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셋 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주목해 보신다고 하면 아까 또 그 조정이 좀 마른 구간에서 나왔다라고 했던 그나마 또 대상이 지금 진입하기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일단 그럼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꼽아주세요. 저는 잘 맞추셨네요. 저도 오늘 대상
대상을 꼽습니다. 네, 대상을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K푸드 관련해서 살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수출을 불닭볶음면도 그렇고요, 김밥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수출액이 계속해서 실적도 좋고 증가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K푸드에서 또 공략을 해보실 예정인데 저희가 삼양식품, 대상, 사조대림 세 종목을 가져왔지만 오늘 대상을 뽑아주신 이유는 또 마른 조정이 있었고 현재 또 구간이 진입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대상 뽑아주신 이유 또 들려주신다면요? 지금 김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네. 비건이라든지 각각 이슈들로 굉장히 많아요. 건강에도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좀 다각화된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불닭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김치도 마찬가지로 그 각 국가별마다 좀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면은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수출액이 다른 업종보다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수출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그 기대 심리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앞으로 증가할 것들을 예상을 했을 때 K푸드 중에서도 좀 이제 김치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주가가 일단 지금 조정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2차 상승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진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간 21,000원대 그리고 21,000원대 아래까지 19,000원대까지 좀 2차 상승을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좀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우리가 2년 3년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구간에 좀 진입을 해가지고 좀 짧게 이렇게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시가 조금 받쳐주면은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당 가격대 지지라인을 보고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은 그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한 번 더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커뮤니티 참여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업황에 대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각각 원탑 종목을 하나씩 뽑아봤었죠. 1라운드는 또 저희가 방위산업에서 살펴주시면서 퍼스텍 꼽아주셨고 2라운드에서는 저희 K푸드 관련해서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 대상 꼽아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들을 저희가 꼽아드리긴 했지만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진입해서 대응하고 또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왼편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야 관련된 질문도 남겨주실 수가 있고 관련 대응들 실시간으로 장중에 맞춰서 대응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을 잡아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을 받아가느냐이기 때문에요. 모든 전략까지 챙겨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셔야 모든 전략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여러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선전하는 종목과 테마들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상황 살펴볼게요. 지금 9% 넘게 코스피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현재 11%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정 상황들을 어떻게 또 대응하고 나갈지 그리고 반등이 왔을 때 어떤 기회들을 잡아갈지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든든하게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어플 키지 마세요. 네, 증권사 어플 키셔봐야 뾰족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쳐다본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도 만약 이러한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은 내일도 꺼두셔도 됩니다. 이거 본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보면은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그냥 우리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의견들도 좀 취합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좀 배워가시는 게 맞지 막 이렇게 증권사 어플 보고 계시면은 속천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저희와 대응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